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2.50%에서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 그리고 향후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경제를 보면은 미국에서는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었고 유로 지역에서는 경기가 부진하지만 그 정도가 완화되는 그런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신흥시장국의 경우 중국에서는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개선되었으나 일부 국가에서는 부진이 지속되면서 국가별로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의 경제지표 개선 그리고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등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하고 금리는 변동폭이 제한되면서 전월에 이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는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를 보겠습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이 호조를 지속하였으나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내수가 위축됨에 따라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수출은 6월 중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하였고 일평균 수출액도 22억 8천만 달러의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내수의 경우에는 세월호 사고 이후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가 증가로 돌아섰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 그 성장 경로상의 상방 하방 리스크를 평가해 보면 현재로서는 하방 리스크가 다소 큰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마이너스 GDP 갭은 점차 축소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도는 역시 또 완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월과 같은 1.7%를 나타냈습니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3월 이후 2%를 소폭 웃도는 그런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점차 높아지겠으나 물가 상승 압력은 종전 예상에 비해 볼 때 다소 약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경제지표 개선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 그리고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 유입 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상승하였으며 장기시장 금리와 환율은 하락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올해 성장 및 물가 전망치가 다소 하향 조정되었지만 경기 회복의 큰 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해서 이달의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키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성장 및 물가 전망 경로상의 하방 리스크가 다소 큰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화정책은 의결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성장세 회복 지원과 물가 안정 여기에 같이 유의하면서 운영해 나가되 그 과정에서 최근 세월호 사고의 영향 등으로 부각된 성장 및 물가의 하방 리스크가 앞으로의 전망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중 유동성이 실물 부분으로 원활히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한 분의 위원이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의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경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오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수정 전망에서 경제 성장률의 금년 전망치는
종전 4.0%에서 3.8%로, 그리고 내년 전망치는 4.2%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는데, 이는 그 세월호 사고 영향 이후에 소비 측에 주로 기인을 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전망치도 낮췄습니다. 종전의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낮췄고, 내년 전망치도 2.8%에서 2.7%로 수정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이제 통화 정책하고 정부의 어떤 다른 거시 경제 정책들은 어떻든 그 고유의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정책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좀 조화롭게 운영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럴 필요성은 저희들도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공조의 첫 걸음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어쨌든 그 거시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 상황이라든가 앞으로의 경제 흐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또 거기에 대한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그런 쌍방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최근 한 달 사이에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하락한 그 원인이 몇 가지가 있겠지만은 세월호 사고 이후에 국내 경기 회복세 그 약화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그런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미 연준의 이제 정책 그 완화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뒤이어서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이제 증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수급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락세가 상당히 좀 빨랐던 측면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현 기준금리가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만한 수준이라고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결국 적정금리 개념인데요. 적정금리를 뭐 정확히 제시하기는 물론 곤란합니다만 여러 가지 그 기술적, 계량적 그런 지표 방법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 지금의 어떤 금리 수준이 그런 실물 경제 활동에 좀 그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성장세가 최근 또 주춤했고, 또 앞으로의 어떤 성장 전망도 저희들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GDP 갭이나 물가 갭의 마이너스 폭이 좀 더 이제 커졌을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면은 제가 아까 말한 현재 기준금리가 완화적 수준이라고 했지만 그 완화의 정도는 종전보다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저희들의 그 어떤 대출 정책은 어떤 단기적인 부양 그런 거보다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자금 흐름을 좀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출 정책을 사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모두 발언에서 자금 흐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우리가 기울이겠다고 해서 그것도 바로 그 제가 그걸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어떤 대출 정책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성장 잠재력을 확충한다든가 자금 흐름을 개선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저희들이 그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금리 정책 방향에 대한 시그널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의결문을 보면 이제 맨 마지막 파트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금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그널은 사실상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 맥락으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저희들이 성장 전망, 그다음 물가 전망을 이제 수정하면서 거기에 따른 그 의견을 저희들이 다 반영을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어떤 그 금리 정책의 방향은 의결문 전체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다 하는 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0.2%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사실은 4.0에서 3.8인데 어떻게 보면 이 수준도 3.8%라는 수준도 어떻게 보면 잠재 성장률 수준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이 전망을 내놓으면서도 좀 하방 리스크 밑에 쪽으로 갈 리스크가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정부와 중앙은행 간 경기를 보는 인식은 좀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의견을 서로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은 뭐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걸 꼭 정례화해야 될지는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만은 한번 뭐 정례화하지 않더라도 그런 의견 교환의 기회는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그 문제도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수입 증가세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슨 경기 불황 이런 차원이기보다는 원자재 수입 가격이 상당폭 하락한 데 따른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요인을 제거하고 물량 기준으로 보면 금년 들어서 1, 5월 중에 수입 물량은 4%대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 흑자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수출의 호조를 보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이 저희들이 세계 경제에도 좀 회복이 되어 있는 단계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제품의 어떤 비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데 따른 영향이 오히려 주된 요인으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내수가 좀 활성화된다면 수입 수요도 늘어나면서 흑자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FOMC 의사록을 보면은 10월 중에 일단 그 테이퍼링을 10월 중에 완전히 끝내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보면은 상당히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런 좀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도 상당 기간 끌고 가겠다고 이제 그걸 천명하면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남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보면 이 미국 통화정책과 아마 관련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물론 10월 달에 끝내고 금리 인상 시점은 많이 늦출 걸로 보고 있고 인상 속도도 완만할 걸로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테이퍼링 이후에 미국의 통화 정책 방향 관련해서 좀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끄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매입했던 자산을 재투자할 거냐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건 하반기경에 이제 연말쯤 가서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보면 증폭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것은 분명히 저희들 이제 통화정책 운영하는데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쪽은 저희들이 그야말로 뭐 면밀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방 리스크가 조금 이제 큰 거는 이제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뭐 인하로 이어질 경우에 그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크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리를 인상하든 인하하든 어떤 기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에 또 거기에 따른 코스트 차이는 따르는 겁니다. 저희들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지금 정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또 전세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들은 일단 그러한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를 저희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야말로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할 거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닮아간다고 하는 표현은 이제 그런 우려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일본을 따라가는 거 아니냐고 하는 그런 우려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뭐 이런 우려 그다음에 여기 대해서 미리 그렇게 안 가도록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그런 일본의 어떤 잃어버린 20년 그런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로 이해를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저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분발하는 자세, 경각심을 깨우치는 그런 이제 표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LTV DTI는 물론 이제 순기능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또 좀 치르는 코스트도 있고 그런데 LTV DTI 도입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주택 거래 활성화, 주택 거래를 조금 제약하는 그런 측면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가계의 어떤 재무 구조 건전성이라든가 은행의 어떤 자산 건전성 그런 측면에서는 순기능이 또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LTV DTI 조정할 때는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러니까 주택거래 활성화 측면과 제가 말씀드린 것 순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인식에 대한 상황은 물론 제가 취임할 때 3개월 전하고 지금은 좀 바뀐 게 사실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곧바로 저희들이 이제 1사분기에서 수능 전망을 내놨는데 그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 성장 전망을 하고 내년에 4.2%를 하면서 리스크를 보면 국내 리스크는 크지 않고 오히려 해외 쪽의 리스크, 대외 리스크가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 4월 달이 4월 10일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페드
정책에 대한 그 옐렌 의장 취임하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때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라든가 지정학적 위험이 막 있어가지고 대외 위험이 더 크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세월호가 곧바로 제가 그런 발언을 하고 이제 일주일 후에 세월호가 터지면서 어떻게 보면 바깥의 쪽 대외 리스크는 많이 완화됐습니다. 근데 그 생각지도 않았던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면서 그 파급 효과가 일반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크고 길게 가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그것이 이제 실제 지표로도 나타났고 말이죠. 그래서 경기에 대한 거는 3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그건 다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